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시진핑은 한국한테 생각지도 못한 뒤통수를 맞아 잠을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은 조선소가 하루아침에 항공모함이 들락거리는 해군기지로 변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방심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목젖 앞에 칼날이 나타난 셈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땅 따먹기라도 하는 듯이 태평양의 돌연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패권이 자기 것이라고 우겨대던 중국. 하지만 돌연선 내부에서 중국을 가장 크게 위협한 것은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습으로 졸지의 수년간 준비해온 야욕이 꺾일 위험에 처했는데도 중국은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대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해군 기지로 편모한 조선소는 바로 한국이 필리핀 수빅만에 지어졌던 수빅 조선소입니다. 수빅만은 필리핀 루손섬 중서부에 위치한 만으로 바로 앞에 남중국해를 접하고 있죠.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가 위치하던 곳으로 1991년 피나투보 화산 대폭발로 사령부가 일본 요코스카로 이전하고 나서는 수빅만 자유항 지역이라는 이름의 상업 및 산업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수빅만은 마닐라 부자들의 휴양지로 떠오르며 살기 좋은 동네로 변모했지만 그 앞에 남중국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빅만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미군의 해군 기지로서의 역할을 맡았던 곳이고 미국은 이곳에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칠함대를 주둔시켜서 그간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사령부 이전과 동시에 중국은 남중국해에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해군은 구축함은커녕 3,000톤급 호위함 단 한 척이 해군 전력의 전부였고 당연히 남중국해로 밀고 들어와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중국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나 벌어진 일이 바로 지금의 남중국해 분쟁인데요. 중국은 이제 태평양의 돌연선이라고 이름 붙인 가상의 선을 2개 그어놓고 그 선 내부에서의 패권을 자기들이 갖겠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토를 달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마저도 이 선 안에 들어있는데 중국이 하는 일들이 다 그렇듯이 이 나라들은 중국의 방침에 동의한 적이 없죠. 동의하기는커녕 돌연선을 그리는 필리핀, 대만, 일본, 한국 등의 나라들은 모두 미국과 동맹이거나 그에 준하는 관계를 쌓고 있어 2023년 현재 돌연선은 사실상 미국의 세력이 중국의 확장을 억누르는 방어선과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서 미국의 함대와 중국의 함대가 아슬아슬한 거리까지 근접 항해를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의 해프닝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팽팽한 긴장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한국이 과거 수빅에 세웠던 조선소를 군수지원센터로 탈바꿈시키고 수빅을 해군 기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 해군 7함대가 수빅에 다시 들어갈 계획이며 사령부의 재이전도 고려 중이라고 하죠. 작년 6월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수빅 조선소 북쪽 야드를 창고용 부지 명목으로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임대받았는데요. 그로부터 채 반년이 지나지 않은 11월 현대중공업은 돌연 그 자리에 군수지원센터를 구축하였음을 밝히고 현지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소한 필리핀 수빅해군 군수지원센터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6년 수주에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인도한 호셀 이잘급 호위함 2척에 대한 유지 보수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호셀 이잘급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다년간 쌓아온 서방 무기체계 함정의 유지 보수 노하우를 통해서 다른 함정들도 이곳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급과 동영함으로 한국이 만들어준 호셀 이잘급은 필리핀 독립 영웅의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현재 필리핀 해군 최강의 전력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군수지원센터는 함정 유지 보수를 한 부품의 적기 공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부품 보관창고와 정비교육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필리핀 해군의 군수 및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죠. 한국방산업계에서 함정 분야의 해외 MRO 서비스 센터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한국은 이제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가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일 무기체계와는 달리 다양한 전투 및 무기체계, 장비 등을 탑재한 복합 무기체계인 함정의 특성상 전 수명주기 동안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방산 수출 경쟁력 및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죠. 그 덕분에 이곳에 이제 미 해군 7함대도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한국은 수빅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자유왕이 된 후에 이곳에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당시 수빅조선소는 세계 10대 조선소로 꼽히며 2000년대 초반 완공된 조선소 중 가장 큰 도크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가공 공장에서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가 1km를 넘지 않아 매우 효율적이었고 생산 과정 상당 부분에 자동화 시설을 갖췄었죠. 하지만 결국 경영난에 부딪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업을 맡았던 한진중공업이 이곳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빅조선소의 매각설이 나오자마자 그간 수빅조선소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해왔던 중국이 바로 돈을 사들고 나타납니다. 이제 한국의 손을 떠난 수빅조선소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은 필리핀의 선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 필리핀은 중국이 속에 감춘 의도를 읽고 중국의 관여를 배제하기로 결정합니다. 필리핀은 과거 중국한테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악감정도 남아있고 조선소를 넘기게 되면 남중국해의 요충지에 중국 함대를 위한 완벽한 전초기지가 되리라는 것도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죠. 이는 추후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선을 타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과 같았습니다. 결국 수빅조선소는 미국계 사모펀드와 필리핀 국방부가 결성한 컨소시엄에 넘어가 사실상 필리핀 국영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손 안에 돌아온 수빅조선소를 해군 기지로 전환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때 조선소 운영에 실패했던 한국을 다시 찾았는데요. 한진 대신 호세 리잘급 수주 등 방산 분야에서 필리핀과 신뢰를 쌓아온 현대중공업을 선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주도하에 수빅조선소는 빠르게 군용시설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빅조선소 북쪽 야드가 통째로 수빅해군 작전기지 NOBS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5월에 문을 연 이 시설은 조선소 총 부지 중 3할 이상에 걸쳐 있죠. 또 문을 연 바로 다음 달에 즉시 이곳의 부지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임대해주고 5개월 만에 군수지원센터를 깜짝 공개한 것입니다. NOBS 관계자는 수리조선소는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을 건조하는 선박을 포함한 심해져 선박에 필요한 기지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새로운 기지는 함대가 현재와 미래의 해군 함정의 작전 요구 사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된 함대 해병대 부대 정비 및 보충시설을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빅조선소 내 수리 시설 마련은 다기능 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해군의 현대화 노력의 필수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조선소가 군사시설로 탈바꿈한 만큼 야덕장 북쪽 구역에서 경계작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곳에서 최초로 진행된 한국과의 합동사업은 호세 리잘급 두번함인 안토니우 루나호의 한국산 해성 대함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해성 대함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대리로 맡길 수 있고 필리핀은 민팩 훈련에 앞서 해군 최대의 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양국이 윈윈하는 사업이었죠. 이로써 전투함의 유지 보수 능력도 확인되자 미 해군도 수빅해군 기지로 복귀를 확정했습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앞서 말했듯 미 해군 7함대 사령부가 수빅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중국은 남중국해를 넘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7함대의 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함대 하나만으로도 세계 최강 수준으로 순수 해군력만으로 7함대를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군의 공군가까지 더해도 태반의 국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주말트급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필두로 전체 60에서 70척의 함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재기와 해상초계기 등을 포함한 200여 대의 항공기 또한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소속은 공군이지만 핵투발이 가능한 B-2 폭격기가 항상 작전에 함께하며 유사시에는 태평양 잠수함대에 배치된 오하이오급 전략원참 2대가 즉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전력조차도 미국이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신이 팔려 그다지 신경을 써주지 못한 수준입니다. 미국에 있어 중국의 존재가 가장 위험한 도전으로 떠오른 지금 미국이 7함대 사령부를 남중국해 코앞인 수빅으로 이전하고 한국과 협력해 본격적으로 전력 강화에 나서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한국의 깜짝 선물로 수빅 조선소가 한순간에 7함대 사령부가 되어버린 마당이라
시진핑은 제때 수빅조선소를 사들여 놓지 못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은 항공모함을 급조하는 새로운 방법이 실제로 검증되어서 중국은 코앞에서 칠함대가 몸집을 몇 배씩 불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이 무역용 컨테이너선에 간단한 개수를 가하는 것만으로 항공모함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만약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지닌 한국이 수빅조선소의 최첨단 조선 장비를 동원해 항공모함을 찍어내기 시작한다면 한국, 일본, 대만 등 도련선 안의 국가들이 강해진 칠함대를 중심으로 총공세를 가한다면 졸지에 중국은 자기들이 그어놓은 도련선에 갇혀서 두들겨 맞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고도 수빅조선소를 중국을 겨누는 비밀병기로 탈바꿈시킨 한국의 저력.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매일 밤 발도 뻗지 못하고 잠드는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